그런데 이재명 대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돈봉투 의혹 관련 질문을 기자들이 할 때마다 야당의 김연아, 박순자, 전직 의원들로 반문을 했던 게 바로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인물을 꺼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당무감사위원 6명에 대해서 의결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당무감사위가 본격적으로 발족을 함에 따라서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지금 당무감사위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송 전 대표가 출국 금지조치됐는데 여기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박순자 전 의원은 이미 2022년 12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강제 탈당 조치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재명은 무조건 탈당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있으셨는데 당에서 따로 제안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던데.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태영호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요?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 일단 최 장관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런 식으로 동문서답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답변이 공할 때 저는 뭐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저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죠. 예. 김연아 전 의원, 박순자 전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도 틀렸어요. 그렇죠?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미 수사 다 끝나고 재판까지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와서 이제 태영호 전 의원의 녹취 문제는 사실 태영호 의원이요. 예. 태영호 의원의 녹취 문제는 사실 지금 진상이 뭔지 아직 분명하지가 않아요. 여러 주장만 있을 뿐인데 똑같이 저런 식으로 기자들하고 문답을 한 거에서 저는 대표로서의 그 어떤 무게감 이런 거를 감안할 때 너무 가볍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자 저게 조금 질문하는 것이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출입 기자들은 태영호 의원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 출입 기자들한테 저런 식으로 반문한다는 거는 앞서 몇 차례의 다른 동문서답도 있었고 거기다 또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가벼워 보인다. 예. 대표로서의 그 무게감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저 화면을 좀 유심히 보니까 그전에는 뭐 김연아 전 의원, 박순자 전 의원은 한마디만 하고 갔는데 오늘은 기자들이 몇 번 물었는데 기자들은 그 질문이 아니었어요. 검찰 조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했더니 태영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고요? 라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마치 연기하듯이 좀 반문도 하고 몇 번 더 태영호 의원 사건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뭐 방어권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결국은 그 민주당에 쏟아지는 이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어린 학생이 쟤도 잘못했어요. 다른 학생 지칭하듯이 국민들한테 이르는 꼴, 뭐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묻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그것을 역으로 꼬아서 태영호 의원을 검찰이 수사하냐 뭐 이런 식으로 반문까지 하면서 막 이 본질을 흐린다는 말 이상으로 제가 더 표현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제1야당 대표가 이 수준입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제1야당 대표 직전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 저렇게 언론을 대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똑똑히 목도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이 부분을 반드시 고치셔야 총선을 지휘하든 정치를 하시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요. 당이 자체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면 이성만, 윤관석 두 의원처럼 핵심 연루자들의 거취라도 빨리 결정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있습니다. 모래에 머리 박고 있는 타조 같은 그런 모습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지나치게 지금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 자신감을 갖고 이 건에 대해서 원칙대로 대응을 하셔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당이 삽니다.
책임 있게 쇄신의 칼을 쥐고 예.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예. 정리를 해나가야 될 입장에 있다. 민주당의 위기에 책임 있게 대응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그 위치에 있는 사람, 예.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거든요. 자, 그러면 본인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고 예. 당의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을 내놓고 어떤 계획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 화면 보면 뭐 조홍천, 박용진 두 비명계 의원들은 그 전부터 빨리 그 핵심 연루자들 거치 결정해야 된다 당 지도부에 얘기했는데 실제로 3주 지나서 했다는 것도 뒤늦었다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는데 또 이 대표는 오늘 바로 반문을 하면서 태영호 의원 얘기, 여당 얘기를 꺼내고 이런 즉답을 회피하고 그런 것들이 뭔가 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얘기를 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당내 비판에서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해서 왜 탈당 조치를 빨리 못했냐 이런 비난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돼요. 예. 녹취록 등을 통해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선당우사 정신으로 빨리 조치를 취한 게 나았다. 이건 맞습니다만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까, 김연아, 태영호에 대해서 왜 돌릴까 이건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얼마 전에 장영하 변호사 마피아파 두목으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뭐 수십억을 받았다, 돈을 받았다 이런 것들 언론에 그냥 공표했고 이게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쳤어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더라고요. 그런데 무혐의 처분까지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이 수사가 너무 허술하고 불기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재정 신청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장영하 변호사는 재판을 받게 됐어요. 이만큼 재정 신청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받아줬다는 것들은 검찰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를 그렇게 1년 동안 내내 강도 높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시선을 돌린 게 아닌가. 또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도 이진복 정무수석이 한일 강제취종 노동자에 대한 3자 변제안에 대해서 왜 국회의원들이 좀 옹호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옹호하게 해주면 공천 주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태영호 의원이 하고 이게 녹취록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공천 개입 과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에요. 그 부분은 또 태영호 의원 거는 또 다음 주에 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해놨으니까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야당에만 좀 가혹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시선을 좀 돌리려고 하는 전략적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도 또 이승훈 변호사도 잘 아시다시피 뭐 그 주제는 그 주제대로 하고 이 주제는 또 이 주제대로 하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태영호 의원을 쭉 거낸 이재명 대표인데 일단 뭐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조홍천, 박용진 의원의 얘기. 그러니까 그제 쇄신의 칼을 들고 돈봉투육을 정리해야 된다. 박용진 의원 이런 얘기를 했고 모래에 머리 박고 있는 타조 같다.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돈봉투육 사건에 대해서 위축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 비명계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오늘 일단 윤관석, 이선만 두 의원이 탈당이 됐습니다. 근데 이 비명계 말고도요. 민주당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 안민석 의원도 돈봉투 의혹은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가 본질이다. 라면서 이런 주장을 하나 했습니다. 이 돈봉투 사건의 본질은 저는 기획수사 그쪽이 아니라 저희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가 본질이라고 봅니다. 진보의 무기는 도덕성이거든요.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심지어 불륜을 저지르고도 남의 가정을 파괴한 그런 분들도 출마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분들은 당원 자격 자체를 다 박탈을 해야 됩니다. 그 안민석 의원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돈봉투 사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게 도덕적 해이가 문제니까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같은 도덕성에 하자 있는 사람들 당원 자격 박탈해야 된다고 했다. 이걸 두고 여당에서는 또 뭐 이재명 대표 겨냥한 거 아니냐고 갑자기 얘기하고 있고요. 예. 뭐 제가 보기 안민석 의원은 이제 원래는 친 이재명계잖아요. 근데 오늘 인터뷰만 보면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그 범죄 과거 전과들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이게 공격하는지 상당히 의아합니다. 보시면 처음에 그 음주운전 전과자를 완전히 배제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2004년에
음주운전 이게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많지 않 이게 저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기 전과자를 했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게 뭐 사기죄는 아니지만 배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게 기소 재판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또 사기죄는 아니지만 검사 자격을 사칭한 그것도 이게 속인 겁니다. 검사 자격 사칭 이것도 이게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더 황당한 게 이거 심지어 불륜을 저지르고도 이런 자들에게 배제된다. 물론 이게 김부선 씨의 주장입니다. 제가 팩트는 본인은 부인하지만 김부선 씨의 주장에 하면 본인이 이게 그 이재명 대표하고 이게 불륜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전히 아직도 주장입니다. 개인적인 주장이니까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안민석 의원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되는 것만 골라서 저렇게 저격할 수 있는지 정말 이게 그 저는 아마 이게 안민석 의원이 반 이재명계는 아니죠. 아마 이게 무심코 하다 보니까 저런 게 실수가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면 그러면 이게 안민석 의원은 뭐 이게 당에 도움이 됩니까? 이분의 도덕적 해이도 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최서원 씨 재산 추적부터 윤지호 의원 떠받드는 것까지 얼마나 이게 헛다리 많이 짚었습니까? 본인도 이게 저는 되돌아봐야 된다 봐요. 이수근 변호사님, 뭐 이 말 자체는 뭐 그만큼 민주당이 도덕적 우위에 국민의힘보다 있었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표를 많이 받았다. 근데 지금 많이 무너졌으니까 바로 세워야 된다. 말 자체는 뭐 일견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2004년도에 이 대표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물론 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 뭐 현역 국회의원들이 딱 이 대표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대표적으로 당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의 이 발언을 또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공격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서 아주 과거의 것,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10년 이내에 따라서 좀 달리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적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안민석 의원의 저 말 도덕적이어야 된다. 뭐 사기 전과, 뭐 성추행 전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저건 여야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국민의힘 또는 정의당 모두에게 적용돼야 될 문제고 국민들이 지금 저 부분에 있어서 모두에게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거든요. 또한 지금 민주당에서 특별 당규가 지금 당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현역 의원 위주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단수공천을 반대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반대 운동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당연히 어떤 도덕적인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쇄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원들의 의사는 아마 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은 발언의 당사자인 안민석 의원은 음주운전 뭐 전과 이거 원론적인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좀 추가로 하긴 했습니다. 비명계 얘기를 합니다만 이원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 총선 승리 위해서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다 얘기. 당장이라도 언제든지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트 말고도 이번 돈봉투 의혹 사건의 뭐 지도부 책임론까지 나오니까. 글쎄요. 이재명 사퇴론 얘기도 조금씩 아주 일부지만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사퇴론 얘기 나온 지는 꽤 됐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소 국면으로 넘어가니까 그때 비명계 일각에서 사퇴론 얘기가 나온 건 맞고요. 그때 그러니까 1차 체포동의안이 2월 말에 국회에서 부결됐을 때 바로 저런 얘기예요.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이원욱 의원은 이제 비명계로 우리가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명계 중에서 이재명,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이재명 대표를 관찰한 바하고 좀 많이 전망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장이라도 언제든지 그만둘 가능성 저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마 이원욱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당내의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그래도 아마 뭐 2차 체포동의안이 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온다는 게 지금 많은 관측이니까 왔을 경우에 그게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 만약에 그걸 그대로 넘어간다면 또 1차 때처럼 만약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올 가을이나 연말쯤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은 많은데
지금 이원욱 의원이 얘기했듯이 바로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가 그만둘 가능성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보고요. 물론 그만두면 비대위가 되겠죠. 예. 그러나 그 또 이게 뭐 8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으면 비대위로 바로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뭐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한 6개월 내에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돈봉투 의혹 사건 책임론 관련 얘기까지 오늘 안민석 의원의 여러 좀 묘한 여운이 담긴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